저는 작년부터 인디플러스 천안 프로그래머로 일하고 있는 이효공입니다. 저는 천안시 영상미디어센터에서 하는 모든 프로그램을 너무나 좋아해서 열심히 배우고 열심히 동아리 활동 여러 하다 보니까 영화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매료되게 되면서 프로그래머라는 역할까지 맡게 됐는데요. 프로그래머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영화제나 혹은 극장에서 콘텐츠 이렇게 상영할 영화들 혹은 기타의 어떤 이벤트들 콘텐츠를 기획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인디플러스 천안에서는 독립예술 영화를 중심으로 하고 있으니까 늘 개봉되는 영화들 중에 어떤 영화가 우리에게 재밌고 또한 유익할까를 영화를 고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를 고르고 상영 시간표를 짜고 그리고 그 영화와 관계된 배급이라든가 이런 실무적인 일들을 하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입니다. 네, 코로나로 되게 막 힘드셨을 텐데 이렇게 밝지 않은 영화 근데 저희가 이제 개봉이 사실 미뤄진 거라 이거는 이제 다큐멘터리고요. 베트남전이 이제 저희 세대에는 굉장히 익숙한 소재예요. 베트남전 주변에서 많은 분들이 다녀오셨고 근데 30대를 막 넘어선 젊은 감독이 만든 다큐멘터리 영화고요. 젊은 세대에게는 미처 몰랐던 우리 역사의 어떤 다른 부끄러운 부분 그러나 누군가에겐 굉장히 밝혀져야 될 것들 이런 것을 담고 있는 영화여서 굉장히 담백하게 감성에 호소하지 않고 만든 다큐라 그런 의미에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영화만 놓고 봤을 때 여성 제작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졌구나 이거는 저는 느낄 수 없었어요. 그런 식으로 이제 여성 문제가 부각된 게 아니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민간인 학살이라고 하는 주제를 담고 있고 주된 증인이 아주머니이신 거지. 그러나 영화의 뒷이야기들을 들어보면 이 젊은 여성들이 카메라를 들고 인터뷰를 했기 때문에 그 주된 인터뷰가 굉장히 말을 못했던 분이라고 하시더라고요. 자기 상처를 자기가 이렇게 말을 못하셨는데 점점 마음을 열고 얘기를 하고 결국에는 그것으로 자신이 싸움까지도 할 생각까지 하실 정도로 치유되고 성장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아마 같은 여자 스태프들이 주는 편안함 그런 것에 있지 않았나 싶고요. 또 보시면은 굉장히 힘든 기억이잖아요. 이게 막 죽고 막 그 장면들도 되게 막 말로 된 이야기들 되게 섬뜩한 것들이 많은데 그걸 굉장히 이렇게 파고들지 않고 오히려 거리를 두고 이렇게 되게 담백하게 보거든요. 거기에서도 그 상대를 향한 배려 이런 게 좀 많이 느껴졌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여성 스태프들이 만든 작품으로서의 어떤 면모를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영화를 보시면은 느끼겠지만 좀 재미가 있고 극적이고 이러진 않아요. 다큐 장르가 워낙 그렇기도 한데 이 영화는 조금 더 이렇게 굉장히 차분히 진행되는 인터뷰와 그리고 증언을 중심으로 진행이 되는데 그 중간중간에 삽입되는 장면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삽입되는 장면들이 그냥 단순히 진술의 내용을 보여주는 배경 이상의 의미를 갖고 있는 장면들이 되게 많거든요. 그래서 메시지만이 아니라 그런 구술되는 이야기 속에 선택된 장면들의 의미 그런 거를 생각해 보시면서 보면 훨씬 풍부하실 것 같아요. 우리가 피해자에 있어서는 굉장히 민감하게 공감하고 반응하는데 가해자로서는 굉장히 은폐하려고 하고 굉장히 이율배반적이고 모순적이고 부끄러운 모습이 이제 영화 속에서도 나오고 우리가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런 이제 수요 집회, 위안부 수요 집회라든가 이런 데서도 우리가 또 가해자였던 그런 사람들. 뭐 이거는 단지 뭐 전쟁만이 아니라 이주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 외국에서의 차별에 또 우리가 또 역으로 받으면서 우리가 또 차별하는 어찌 보면 뭐 모든 인간이 갖고 있는 성숙하지 못한
버려야 되고 극복해야 될 과제인 것 같고요. 그런 것들이 문제 제기되고 이것이 밝혀져야 된다라는 그런 합의, 인간이 불완전하니까 그렇게 못한다 할지라도 합의가 될 수 있는 어떤 상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일단 생각을 합니다. 이 영화 보면 감독님이 그 할아버지가 계속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할아버지가 월남전 참전 용사셨고, 그리고 이제 아시다시피 부모님이 이렇게 장애인이시잖아요. 그래서 할아버지의 경제적인 덕을 많이 받고, 근데 할아버지가 고엽제 후유증으로 암으로 또 투병하시고, 어떤 그런 상황 자체가 굉장히 개인적인 얘기인데, 그 개인적인 게 정말 우리 역사적이고 문제를 다 담고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영화도 한 분, 그리고 세 분을 중심으로 해서 두 마을에서 일어났던 학살 사건의 개인적인 증인으로서 개인의 기억을 담는, 거기에 좀 주력하고 있는 영화예요. 그러니까 뭐 무엇이 진실이냐를 밝히고 뭔가 이렇게 굉장히 밀도 높은 정보를 주는 영화가 아니고, 그것을 겪었던 사람에게 어떻게 남아있는가, 그리고 참전한 우리 한국인들은 또 어떻게 기억하고 있는가, 이런 거를 보여주는 거기 때문에 저는 뭐 영화를 보고 어느 쪽으로 동화될 수밖에는 없겠지만 우리에게 되게 많은 문제 제기를 해줄 수 있는 어떤 시발점으로서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이름도 이길보라 감독이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어떤 그런 젠더의식 같은 것도 이름에서 느껴지고, 제일 큰 거는 반짝이는 박수 소리. 천안에 계신 분들 많이 보셨을 것 같아요. 몇 년 전에 천안에서 영화제 할 때 이 영화가 상영이 됐고, 그때 와서 천안 시민들과 이렇게 GV도 하고, 영화 보신 분들 알겠지만 너무 재밌었어요. 그리고 제목에서 반짝이는 박수 소리잖아요. 반짝이는 건 시각적인데 박수소리는 청각적이잖아요. 그래서 자신의 삶의 얘기를 했었어요. 그 영화에서. 그래서 이길보라 감독은 코다라고 이렇게 분류되는 그런 친구인데, 코다는 청각장애를 갖고 있는 부모 밑에서 태어난 비장애인 자녀를 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부모가 두 분이 다 청각장애인이어서 수화를 먼저 배우고 나중에 말을 배우고, 그러면서 그들 부모와 세상 간의 어떤 중간에 자기가 안내자가 되면서 성장하고, 그리고 학교도 정규 교육 중간에 제도권 교육을 거부하고 탈학교, 그래서 다른 식으로 공부도 하고 좀 독특한 이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이제 영화를 그 반짝이는 박수 소리로 이제 저희랑 만나게 됐던 거거든요. 저희가 되게 이렇게 좀 단일한 비슷한 게 살잖아요. 근데 정말 다른 세상, 다른 조건에서 굉장히 우리 사회를 풍부하게 해주는 다양한 시각을 보여줄 수 있는 감독이라고 생각해요. 제일 큰 건 전작이 너무 재밌었다. 그리고 나중에 보니까 이런 훌륭한 남다른 배경이 있더라. 다음 작품 뭘까? 이렇게 되게 기대를 해서 이길보라 감독이 만들었다는 말을 듣고 일단 점수를 이미 많이 주면서 보게 됐죠. 이렇게 막 재미있는 영화는 사실 아니에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재미로만 인생을 살 수는 없죠. 굉장히 우리가 알고 가야 될 오늘의 현재를 있게 한 것일 수도 있거든요. 베트남 전쟁, 그것을 통해서 굉장히 피폐했던 한국 경제가 이렇게 자리를 잡고 경제 성장을 하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는데, 그 이면에 있는 아픔들 봐야 된다고 존재하는 것들인데,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고르게 됐습니다. 네, 감사합니다.